이 골목을 살아 숨쉬게 하는 가게들의 이야기. 함께 부대껴서 함께 살아가는 팟캐스트 부대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민서입니다. 저희 부대껴서에서는 금종구 속의 다양한 가게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가게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의 일상과 철학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부대껴서의 첫 회인데요. 이제 저희가 있는 장소죠. 바로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일반적인 서점이랑은 다르게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정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은 생소해서 그런가 더욱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바로 모셔볼까요? 네, 바로 동사소독의 김자열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책방을 독립서점이자 동네 책방 동사서독이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자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부대껴서 첫 회 출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듣기로는 팟캐스트를 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팟캐스트를 해보셨나요? 네. 2017년, 18년 그때쯤이거든요. 그때 한창 이제 팟빵이라고 그 팟캐스트 한창 올리던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플랫폼에서 저희가 저 말고 저는 이제 책방 그때도 여기 이제 동사서독이라는 이름은 아니고 2017년에 부산대 앞에서 인디무브라는 책방을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남자 선생님 그리고 또 연극 또 쪽에 또 일을 하시는 또 여자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영화 쪽 또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네 명이서 저는 또 뭐 책방 주인이니까 저희 이제 책방에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뭐 팟빵에 올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장소 독립서점,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서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독립서점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건 뭐 벌써 많은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독립서점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독립서점이라는 거는 독립출판물을 주로 다루는 서점을 독립서점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제 좀 의미를 좀 확장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시작했던 게 인디무브라는 이름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디무브라는 말이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지만 영어로는 너무 길어서 실제로는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독립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앞에서 책방을 여는 그 취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때 한창 그 헬조선이라는 말도 유행했었고 그러니까 뭐 청년 취업이나 이런 게 워낙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장년층들도 이제 일찌감치 퇴직을 해가지고 요즘은 나이가 뭐 한 80세, 90세까지도 멀쩡히 건강하게 사는데 40, 50대에 퇴직하고 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뭔가 제2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청년들도 뭐 꼭 취직을 하면 좋지만 취직을 안 하더라도 뭐 창업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자기가 어떤 그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뭔가 좀 바라는 책방이고 싶다. 좀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의 독립서점은 독립출판물을 주로 다루는 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즘은 사실은 독립서점이라는 말보다는 동네 책방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특징은 책방 주인들이 주로 큐레이션하는 책들을 갖다 놓는 것도 독립서점의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만의 어떤 고유한 개성이나 그런 게 살짝 잘 묻어나는 공간이라고 네, 봐도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되게
이름 명칭을 붙이시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멋있는 느낌? 센스가 아, 되게 아닙니다. 의미도 되게 나름 철학적이시게 네. 아니면 사장님만의 어떤 그런 생각을 붙여서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더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인디무브였던 책방이라든가 과거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여기 동사서독이라는 서점이라든가 혹시 이렇게 독립서점이라는 곳을 운영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원래 이제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일단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그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뭐 어떻게 보면은 네네.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서, 말씀대로 첫 번째 계기는 일단 책은 원래부터 좋아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뭐 책이란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책 뭐 별 그거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책이 저한테 주는 영향이 좀 큰 점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방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다른 뭐 그 직업을 하고 있을 때도 지인들하고 그런 독서 모임을 수년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카페나 이런 데를 전전해서 다니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책방을 열어서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은 어디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쨌든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비용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 무리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서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의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뭐 많죠. 그렇게 따지면 인디무브 때부터 시작하면은 2017년이니까 거의 지금 8, 9년 됐으니까 오래됐죠. 초기에 이제 저희 그 책방에 조용히 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뭐 그냥 이렇게 어쨌든 책을 읽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작가가 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제 일은 아니지만 왠지 제가 그냥 뿌듯한 거죠. 뭔가 거쳐갔다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분을 다시 또 모셔가지고 여기서 또 글쓰기 강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실제 경험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분은 또 1인 출판사를 또 차리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뭐 지금 다른 공간들하고 여기 이제 전부 술집 골목이고 고깃집 골목이고 그쵸. 이렇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뭐 공방도 있고 갤러리 카페도 있고 여행 카페도 있고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이렇게 책방이 그래도 뭔가 그거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합시다 하기가 좋더라고요. 협업 그러니까, 같은 걸. 저 외에 다른 분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갤러리 카페, 여행 카페가 있으면 카페 사장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하기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동종업계에 살짝 그렇게 그런 만났을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원래도 좀 좋아하고 문화예술 쪽에 어찌됐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책에 대해서는 다 호의적으로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단체를 만들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뭐 할 게 있으면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책방 사장님이 하신다면 도와는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내가 뭐 나서서 일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의외로 좀 뭘 많은 걸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끼리 스탬프 투어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공간들 돌아가면서 도장을 받아오면
뭐 뭘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지금 말로 따지면 이제 골목 축제죠. 그러니까 그 공간들 한 여덟 아홉 한 열 군데 정도 됐거든요. 예, 검정구에 다 퍼져 있는데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여기 머지라고 있거든요. 그 갤러리 카페가 있어요. 예, 그 화가분이 하시는. 그리고 저 멀리는 회동동, 거기는 이제 금속공예 하시는 분, 예, 공간도 아주 어리어리한 공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축제도 분기별로 2번인가 3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지 이러다가 이제 덜컥 이제 또 다시 저기로. 그러면 지금 이제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좋았던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안 좋았던 조금 뭐 안 좋은 건 딴 게 화났다거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하는 일은 없고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책방은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8, 9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거를 돈을 보고 하면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또 일을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잡 뭐 쓰리잡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거네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이거 하기 전에는 그 컴퓨터 쪽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위 좋은 말로 하면 IT 이전에 사업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생계도 꾸리고 그랬었죠. 어쨌든 이거는 돈을 벌려고 하신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로지 이제 사장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싶었던 애정이 있어야 이건 할 수 있지. 그 책방 손님들이 주로 물어보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저를 보고 저분은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 여유가 없지만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도 이제 이런 책방을 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저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모든 걸 공개해 줄 그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벌려고 책방을 하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돈은 어떤 식으로든 둘째 문제고, 이거를 한번 좋아해서 또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미처 질문을 못 드려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서점 공간 이름이 동사서독이잖아요. 네. 네, 그 혹시 장명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장명하셨는지 네. 조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인디무브 때도 그렇고 아까 인디무브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괜히 제 나름대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타입인가 봐요. 동사서독도 그 동사서독이란 영화는 아시죠? 들어보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살짝 요즘 세대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 왕가희 감독의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네. 원래 이제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는 무협 영화입니다. 무협 영화. 네, 홍콩 무협 영화인데 제가 이제 그 이름을 그냥 차용을 한 거죠. 빌려와 가지고 제가 이제 의미를 세 가지를 부여했는데, 이제 동쪽 동자와 서쪽 서자를 써가지고 이제 사자는 그 뺏길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필사 혹은 복사할 때 그 사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글 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뺏기다라는 게 결국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독은 당연히 책을 읽고 글 쓰고 책 읽고를 이게 세 가지 다 똑같은 의미고 고정시켜 놓고 예, 동서만 다른 그 한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일 때는 이제 한쪽에서는 글을 쓰고 한쪽에서는 책을 읽는다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동자와 더울 서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글을 쓰고 더울 때는 책을 읽는다 또 이런 의미도 있고 클라이막스는 사실은 세 번째 의미인데 함께 동자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글을 쓰고 책. 그 다음에 함께 책을 읽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책이라는 게 요즘은 사람들 책 많이 잘 안 읽잖아요. 책 읽는 게 뭔가 특히 쉽지 않고 뭐 종이로 된 책이나 그런 것들은 더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되게 좀 많이 안 읽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되게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게 그 좀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읽는 분들은 아예 안 읽고, 그러니까 적당히 읽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드물고, 읽는 분들은 또 열심히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네. 책 어떻게 하면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책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 네. 일단은 책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라든가 자기 네네. 침대 머리맡에 놔두고 그럼요. 네. 가까이 두고. 아, 일단 책을 사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형편이 안 되면 당연히 도서관 가서 읽어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읽고 또 대출해 가지고 책을 읽고 이런 분들은 이미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잘 읽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잘 읽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일단은 사야 됩니다. 예. 읽든 안 읽든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예, 보게 돼 있고요. 그때 어디서 예능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있잖아요. 그 배우 공조에 나왔던 현빈? 아니 현변 말고 유해진? 유해진 유해진 배우. 유해진 씨가 한 말 중에 물론 뭐 그분이 직접 그 자기가 생각한 거를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나와서 한 말 중에 예능에서 했던 말인데 그 저스트 두 잇이란 그 나이키 광고 그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자기가 뭘 해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이제 물어본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책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냐 이러면 일단 책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처럼 등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신발을 사라 이랬거든요. 예,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막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계속 더 우울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일단은 양말을 신고 나설 준비만 하면 어떻게든 산책이라도 하게 된다. 근데 산책을 하고 나면 또 산책하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점점 나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해진 씨가.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에 동감하고 책을 예로 들면은 일단 책을 사야 된다. 뭐 책방이라고 해서 책을 사러 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